단독 긴급 주사이모 게이트 전면 해부 학력 위조, 마약류 의혹, 연예계 전반 덮친 불법 시술의 민낯. 내몽고 최연소 교수의 황당한 거짓말 출국 금지 의료법 마약류 관리법 위반, 3중 혐의의 파문. 일부 사건의 시작 주사이모가 대체 누구인가? 주사이모 주사 아줌마는 원래 19만 8,090년대 한국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은어단. 의사나 간호사 자격이 없는 중년 여성이 집으로 방문해 주사를 놔주는 행위를 하는 인물을 지칭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 병원보다 동네 주사이모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심지어 이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 강화와 약물 관리 규제가 엄격해진 2000년대 이후 주사이모는 사실상 사회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실상은 달랐다. 마사지숍, 미용숍, 심지어 개인 자택을 중심으로 뷰티 주사, 영양 주사, 배곡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다양한 명목의 불법 시술이 은밀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말 연예계를 중심으로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어씨라 불리는 60대 여성 이모 씨다. 그녀는 스스로를 내몽고 포강의과 대학병원 출신 최연소 교수라고 자처했으며 수년간 개그우먼 박나래를 포함해 그룹 샤이니, 멤버 키김기범, 온유, 구독자 170만 명의 유명 유튜버, 입짧은애님 등 다수의 연예인들에게 수액 주사 및 각종 의료 시술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연예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간단했다. 중국 의대 교수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그리고 특유의 친근한 이모 이미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녀는 마치 프라이빗 주치의처럼 움직였다. 병원에 가기 번거롭거나 인파 속에서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명인들에게 자택 방문 시술은 매력적인 옵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부 실체 폭로 존재하지도 않는 의대를 나왔다. 2025년 12월 사건이 터지자마자 각 언론과 수사기관이 어씨의 학력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어씨가 주장한 내몽고 포강의과 대학병원은 실제로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유령 의료기관이었다. 명백한 학력 위조였다. 설령 어씨가 중국의 어떤 의대를 졸업했고 중국에서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전수 조회한 결과 어씨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명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안을 직격했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의사가 한국에 와도 자문만 할 수 있을 뿐 처방이나 시술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함 원장의 말은 단호했다.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의사라도 대한민국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범죄자가 된다. 하물며 학력 자체가 위조된 어씨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또 따로 있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어씨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속눈썹 시술 담당자였다고 폭로했다. 의학적 지식은커녕 미용 관련 비자격 시술자가 연예인들에게 수년간 주사를 꽂아온 것이다. 이 발언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3부 수사의 칼날 출국 금지, 3중 혐의의 포위망. 2025년 12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적용된 혐의는 무려 3가지였다. 첫째,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둘째, 약사법 위반. 셋째,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혐의. 경찰에 따르면 어씨는 박나래를 포함한 다수의 연예인들에게 허가면허 없이 수액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리 처방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다. 함익병 원장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언론 보도에서 나온 2달치를 모은다는 이야기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온다는 의미인데 이는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에 유통했다면 그 처벌이 훨씬 엄격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어 씨가 사용한 약물의 성분 분석 및 입수 경로 추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향정신성 의약품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를 넘어선 마약류 범죄로 격상되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 전 대한의사협회장이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 이면택은 어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어 씨의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사건의 수사 범위가 단순히 시술자 한 명을 넘어 주변 인물 전체로 확대되는 순간이었다. 사부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처벌 수위 완전 해부.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다. 의료법 제27조는 명확하게 선언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주사약물 투여는 그 특성상 소독 상태, 주사 방법, 약물 용량, 투여 속도 등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해왔다.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자 어 씨 처벌 수위. 현행 의료법에 따라 어 씨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어 씨가 수년간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유료 시술을 해온 정황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영리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학력 위조 및 의사 사칭 사기죄 성립 가능성.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가짜 학력으로 의사를 사칭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어 씨를 실제 의사로 믿었기 때문에 시술을 받았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 기망행위 자체가 사기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가장 무거운 칼.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다. 실제로 과거 유사 사건에서 비의료인들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면허로 투약한 경우 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함과 동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병과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단순 의료법 위반에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 법적 책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때문에 박나래 씨 등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이 어 씨를 실제 의사로 믿었다면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치명적인 예외가 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했거나 반복적으로 이용하며 사실상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이면택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대상에 연예인들과 그 주변인을 포함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부 입법 전선 주사이모 방지법 발의 여야 공동 움직임.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도 즉각 움직였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시술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주사이모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현행법의 가장 큰 허점, 즉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서명옥 의원은
발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무면허 시술을 알면서도 받는 수요가 있는 한 불법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뒤질세라 입법에 나섰다. 민영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 이용뿐 아니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책임까지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속 연예인이 불법 시술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나아가 기획사 차원에서 이를 주선했다면 법인 자체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내용이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법안에 힘을 싣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의료계와 법조계 역시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육부 건강의 도박 무면허 시술이 부르는 치명적 결과. 법적 처벌을 떠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핵심이 있다. 바로 건강 위험이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주사 시술은 단순히 바늘로 약을 넣는 행위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철저한 멸균 환경, 정확한 약물 농도 계산, 환자의 기저질환 파악, 응급상황 대응 능력 등 수많은 안전장치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주사 이모가 활동하는 공간, 즉 연예인의 자택이나 무허가 시술 공간에는 이러한 의료 안전망이 전혀 없다. 비의료인의 주사 시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다양하다. 혈관에 공기가 유입돼 발생하는 공기색전증, 비멸균 주사로 인한 폐혈증, 잘못된 약물 농도로 인한 심정지, 부적절한 주사 부위로 인한 신경 손상까지. 이 중 단 하나만 발생해도 생명을 잃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수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병원보다 편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면허 시술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도박에 거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다.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주사 한 대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7부 연예계의 어두운 관행 빙산의 일각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내부에서는 주사 이모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 시술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는 박나래, 샤이니, 키 샤이니, 온유,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이 있다. 그러나 연예계 내부 소식통들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피부관리, 수면 유도, 체중 조절 등을 위해 비공식 루트로 주사를 맞는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특히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외모 관리 및 스케줄 소화를 위해 이런 불법 시술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영배 의원의 개정안이 연예기획사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연예계 전반의 불법 시술 관행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부 역사적 전례 청와대도 뒤흔든 주사이모 사건. 사실 주사이모라는 단어가 처음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의료 파문에서도 유사한 구도가 등장했다. 당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방조범으로 처벌된 이 사례는 불법 시술이 이용자 주변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불법 주사 시술이 평범한 시민을 넘어 대통령 집무실까지 파고들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게 한국 사회에 잠복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구부 어씨의 황당한 행태 임대료 체납에 SNS 자랑까지.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씨의 각종 황당한 행태도 속속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씨의 사무실은 무려 5년째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년간 다수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유료 시술을 해왔음에도 임대료조차 내지 않은 셈이다.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이 수사기관의 집중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어씨가 과거 SNS를 통해 자신이 연예인들에게 시술을 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게시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박나래와 키김기범에게 시술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 행위를 본인이 직접 증거로 남긴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SNS 게시물이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10부 법적 결론, 주사이모 게이트가 남긴 것.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불법 의료시술 관행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며 동시에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명확히 드러낸 중요한 법적 이정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어 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변 연루자들도 방조 또는 공모 여부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주사이모 방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무면허 시술임을 알면서 받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의료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학력 위조, 면허 사칭,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이 뒤엉킨 주사이모 게이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한국 의료 시스템과 연예계 문화가 반드시 직시하고 개혁해야 할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